네, 교과서 265 5.18 민주화 운동과 군사 독재의 연장 네 번째 단원입니다. 우리가 이 요즘 배우는 내용들이 좀 처참하고 마음이 아픈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교과서에 있는 사진도 계엄군에게 시민이 폭력을 당하면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양심적으로 그나마 보도했던 전남 매일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사의 기자들이 1980년 5월 20일인데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하지 않겠다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5월 18일에 일어난 이제 사건이지만 그 전후로 있었던 우리나라 민주화의 어떤 위기 상황을 오늘 같이 학습할게요. 오늘 주인공이 되는 사람, 주요 활동을 하는 인물은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전두환이라고 하는 앞줄에서 5번째 요 사람이 전두환, 그리고 이 사람이 오른팔 왼쪽 같이 앉아있죠. 노태우라는 두 분 다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5월 15일에 서울역에서 10만 명의 학생들이 시위하는 사진 볼 수 있고요. 교과서 사진하고 학습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울 때는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 그리고 이 사건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하고, 전두환 정권의 등장 때문에 군사 독재가 끝나지 않고 더 이어졌다라고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1.6 사태는 수업 끄트머리에 선생님이 설명드렸는데, 우리 YH 무역 사태로 시작된 발단된 일련의 민주항쟁들이 과정에서 김영삼이 국회의원에서 제명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계엄령을 선포하고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 강경 진압을 하는 등,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의견과 반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 내부에 이제 차지철과 김재규라고 하는 인물의 갈등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박정희가 저격을 당한 이런 사건이 12.6 사태였습니다. 즉 12.6 사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박정희가 피살된 직후란 얘기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돼서 강제로 이제 마치게 된 거죠. 지금 지도자 공석인 상태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물론 대통령이 총에 맞은 일은 이렇게 뭐 안정적이거나 그런 어떤 평화로운 상황은 아니지만, 반면에 우리 이번 기회에 유신 체제를 끝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시에 국무총리이던 최규하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 직무 대행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유신헌법에, 아직은 우리 헌법이 개정이 안 됐죠. 그래서 유신헌법에 따라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자, 박정희가 죽고 나서 임시로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렸죠. 한 달 약간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됐는데, 이 사태 상황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겠구나,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군사 세력이 등장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새로운 군인 정부를 줄여서 우리가 신군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 신군부는 박정희 정부와 구별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박정희도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쪽 사람들은 아니었던 얘기죠. 그래서 중심이 되는 전두환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많은 군인들이 같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박정희가 했던 것과 똑같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권을 장악하면서 유신 체제를 계승했고, 그리고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사람만 바뀌었지 군인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12월 12일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1979년 12.12 사태라고 말하고, 79년에는 사건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YH 무역부터 시작해서 11.6 사태, 12.12 사태 모두 같은 해입니다. 자, 해를 넘겨요. 해를 넘기면 1980년이죠. 그래서 80년 봄까지도 이 전두환 정권의 어떤 이제 민주화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유신 철폐와 위에서 보신 신군부는 물러나라라는 요구사항을 앞에 내세우고 대규모로 시위가 전개가 됩니다. 이게 서울의 봄이고 아까 전에 교과서에서 보셨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사람들이 좀 따뜻한 날씨가 됐을 때,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3월 이후면은 모든 학교, 고등학교는 개학을 하고 대학교는 뭐를 할까요? 개강을 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시위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 왜 하필 12.12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뭐 한 4, 5개월 있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라고 한다면 대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물리적인 시기가 그 시기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확대가 되진 못했어요. 자진 해산을 했다가 신군부가 또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사정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5월 17일에는 공식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 그리고 김대중 같은 인물들을 체포한다. 이런 이제 강경책을 내세우니까 다른 지역의 시위들은 좀 감소했어요. 그런데 어디만 계속해서 대규모로 이 시위를 이어갔냐면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서는 이 시위가 잦아들지 않고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5월 17일 날 지금 집회와 시위 금지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 18일에 전남대 정문 앞에서 계엄령 철폐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를 했고요. 자, 계엄에 대해서 친구들 많이 물어보는데 한자로 직역을 했을 때 찾아보시면 엄은 이제 엄격하다는 뜻이고요. 개는 경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독하게, 엄격하게 경계를 한다는 거니까 평소보다 어떻게 경비를 좀 심하게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더 통제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신군부가 이 전남대 학생들에게 공수부대는 특수부대원들인데 굉장한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잡아들일 때 이 공수부대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생들을 처벌하는데 이걸 쓴 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그래서 뭐 하는 짓이냐라고 전남도청 앞에서, 당시 전남도청이 광주에 있었어요.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그래서 대규모 시위가 전개가 됐고 20일에는 계엄군이 발포를 했습니다. 발포는 여러분 총을 발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격 사격을 했다는 얘기고, 이 과정에서 시민군들이 이제 광주 시내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무기를 꺼내게 돼요.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확대가 됐고, 그리고 계엄군은 잠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5월 21일에 광주 외곽 쪽으로 나갔다가 광주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 과정 여러분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영화에 잘 나오고요. 자, 시민들은 일이 커지는 것을 염려하여 5월 21일부터 26일까지는 야, 우리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자발적으로 무기를 회수하고 정부에 협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할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근데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전남도청을 앞에다가 이제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을 해서 군대에서 전쟁을 하듯이 그렇게 일반 시민들을 진압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이전까지는 6번까지는 약간 경비하는 정도로 했다면 7번부터는 무차별로 학살을 했기 때문에 살인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5.18 민주화 운동은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 이런 거랑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불법적 정권 탈취에 맞서서 저항한 사건이고, 이어지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토대고, 그리고 반미운동,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좀 방향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지금으로 따지면 문화 교류하는 그런 곳인데요. 부산에 있는 미국 문화원이 불을 질러진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에 미국 문화원을 시위대가 점령을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많이 확대가 됐고요. 이유는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미군도 여기에 협력을 했다. 이런 여론이 조성됐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에 대한 어떤 반감이 커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광주 지역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광주 시민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다른 지역 군인들, 다른 지역 그 시민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한 다음 여기 또 이상한 회의가 나왔는데, 회의가 지금 한 3개 정도째 나오고 있어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리고 여기 나오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언론을 통폐합한 다음 삼천교육대라고 하는, 우리 지금도 약간 이제 이 삼천교육대를 교화기관의 의미로 사용을 하기도 하죠. 여기에 끌려간다, 잡혀간다, 뭐 참교육을 시킨다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하는데, 삼천교육대는 쉽게 말하면 이제 노동을 시키는 강제 수용소라고 보실 수 있고요. 사상교육도 시킵니다. 감옥은 아닌데 실제 감옥 같은 곳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분위기를 강압적으로 만든 다음 이 유신헌법에 의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협박에 의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 다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를 하냐면 난 대통령 2번 하지 않겠어. 난 박정희랑 달라 라고 하면서 딱 한 번만 임명할 수 있는, 이제 난 그리고 대신에 7년을 할게. 7년으로 한 번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여전히 하지만 뽑는 방법은 간선제로 놔둡니다.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전두환 씨는 대통령의 2번째 이제 당선이 되죠. 요거하고 요거는 이건 이제 형식적인 거고요. 앞에 거는, 그리고 뒤에 거가 실질적인 거죠. 자, 54쪽에 이어지는 이제 전두환 정권의 유화 정책 보시면, 유화는 국민들을 뭐 한다는 뜻이에요? 달래는 거죠. 부드럽게 달래는 건데, 이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우리 뭐 KT, 그리고 신세계, LG 트윈스, 롯데, 뭐 한화, 롯데자이언츠, 뭐 한화, 두산 이런 야구단들이 창단되는 것이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교복을 없애줘요. 머리도 길러도 된다고 허락을 하고, 야간 통행 금지도 폐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박정희와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좀 부정하면서 살만한 시대구나라는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뭐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영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그 영상물, 스포츠 이런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 말고 다른 것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은 그래도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고요. 전두환 너는 어찌됐든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게 맞아. 박정희랑 다르지 않아.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지 않았고요. 쉽게 인정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비리도 계속 발생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해결도 되지 않았고, 진상규명해라 라는 학생들의 요구도 많았고요. 네, 이 전두환 정권은 끊임없이 어떻게 고문수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첩이라고 조작을 하고,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안 좋은 관계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금강산댐 사건 등을 조작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안보위기는 우리가 박정희 때부터 계속 공부를 했지만, 국가의 안전과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전쟁이 필요하고 모든 국민이 대통령의 말 밑에 협력되어야 할 때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과 전두환의 정권 장악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교과서의 이 부분은 265조, 그리고 6조, 7조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